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상권에 여기 이제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대형마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한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12억 리모델링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보시면 기대 수익률은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전남에 입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타이틀 세 가지 먼저 판서해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가가 현재 20억이거든요. 20억인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감정가가 22억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특이사항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9, 198번에 해당되는 호텔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4년 4월 2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층수 보시면 층수는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446제곱미터, 평수는 135평이고요. 연면적 1474제곱미터, 평수는 446평입니다. 지하가 기계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면적이 객실수 대비 상당히 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객실 평수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 평수가 넓다면 어떻다?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또 미리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가 20억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6년째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융자는 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 조건부로 우리가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면 이금융 기준으로 20억 매매 가격만큼 최대 융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비용은 대출로서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최대 융자가 매매 가격만큼 나온다는 거는 금융권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융자를 그만큼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융권에 봤을 때 리스크는 뭡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그렇죠. 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차입자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월 매출이 제대로 잘 나와야 되겠죠. 리모델링 한 후에.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금융권 입장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대비 감정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은 호텔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높게 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은 금융권에서 그만큼 융자를 좀 더 많이 해준다는 거, 이거 하나 포인트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인수가 12억 나와 있죠. 이 리모델링 비용이겠죠. 그러면 현재 월 매출은 2,500만 원입니다. 잠시 후에 12억 리모델링 투자했을 때 월 매출이 얼마까지 예상이 가능한지 제가 또 분석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수 36개죠. 객실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 10대 가능하고요.
건물 내부에 열대 가능하고 인근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인근에. 네. 우리가 이제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인근에 말이죠. 주차 한 대도 못 합니다. 사실은. 네. 한 대도 하기가 어려워요. 남의 땅에 아니면 대로변에 한 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만약에 1층에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차를 파킹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하죠.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도 파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도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따져보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완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인근에 대로변이나 아니면 인근에 좀 공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말이죠. 공용주차장이 있다든지 아주 유리하죠.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공용주차장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무료로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보다 또 역시 중요한 거는 바로 호텔 옆에 아니면 측면 쪽에 뒤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차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편의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것도 좀 판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 호텔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83만 3,4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275만 5천 41원에 해당되는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2억이 리모델링 비용이죠. 12억 리모델링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봐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얼마 예상이 가능하냐면 8천만 원 예상이 가능합니다. 8천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금을 투자해서 대출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거금을 통해서 호텔을 이제 취득했을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냐 완료된 물건이냐 굉장히 이제 아주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께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필요한 물건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공통된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호텔 황제님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 매출을 저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 유추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들 하십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분석했을 때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호텔처럼 이렇게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상권 분석까지 같이 해드릴 건데요. 이 상권 안에 경쟁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 호텔이 있고 해당 호텔이 있습니다. 해당 호텔이. 그러면 경쟁 호텔 중에 이 중에 매출이 잘 나오는 호텔도 있을 거고요. 본 호텔처럼 매출이 잘 안 나오는 호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어떤 호텔은 객실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어떤 호텔은 객실수가 매출을 올리기에 하자가 없는 객실수를 확보한 호텔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호텔은 말이죠. 매출은 터무니없는데 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렇죠?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어떤 호텔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왜? 왜 저렴하게 나왔나 보니까 감정가가 낮게 나온 거예요. 감정가가 왜 낮게 나왔느냐? 내용 연수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사용 승인일이 너무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막 1985년도에 지어진 그런 모텔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정가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너무 오래된 호텔, 막 80년도, 90년도 초반 이런 거는 제가 가급적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관이나 누수 이런 게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셨을 때는 멀쩡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게 리스크이지 않겠습니까? 공사 다 했어요. 매출 잘 나옵니다. 한 6개월 지났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균열이 발생돼서 말이죠. 또는 배관에 하자가 생겨서 말이죠.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막 리스크가 발생이 돼버렸어요. 하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리스크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연수가 너무 오래된 호텔은 우리가 취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와서 말이죠. 이 지역 분석을 통했을 때 어떠한 호텔이 매출이 잘 나옵니다. 이 호텔이. 네, 이 호텔과 본 호텔과의 사용 내용 여기 기본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객실수, 주차 대수, 네, 이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가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보니까 뭐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여기가 매출이 한 1억 2천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호텔만 전문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약 한 3만 개 정도의 그 호텔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 상권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호텔에 한 1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 얼마를 투자했고 현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데 해당 호텔보다 규모가 더 커요. 예를 들면 대지도 좀 더 넓고 객실 수도 더 많고, 그죠? 연면적도 더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막 리모델링 비용도 막 한 18억씩 투자했어요. 1억 2천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해당 호텔은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도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한 12억 정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운영 노하우는 이 호텔보다, 경쟁 호텔보다 제가 운영 노하우는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같이 겸비를 해서 운영하면은 예상 가능한 매출이 얼마까지 나오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하는 분석이 말이죠. 첫 번째는 객단가. 네.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여기보다는 우수하게 해야 되겠다.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객단가를 높게 받고 그 다음에 주말 객단가를 얼마까지 플러스 알파만큼 인상해서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월화 수목 금요일까지 대시를 몇 개를 받을 것이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대시를 몇 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별 분석까지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얼마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치는 것이지 단순하게 뭐 X 곱하기 Y에서 8천만 원씩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떠한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이 이 예상 가능한 매출을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감으로 대충 때려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파실 때 얼마까지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온 상태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본 호텔은 말이죠. 예상 가능한 매출이 12억 리모델링 투자를 했을 때 말이죠. 8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8천만 원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8천만 원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알파만큼 8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8천만 원을 초과해서 나온다. 플러스 알파만큼. 이거는 바로 본 호텔을 운영하는 소유자의 열정에 대한 대가다. 땀의 대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러스 알파만큼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요건을 충족을 시켰을 때 8천만 원을 초과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을 보시면 네. 먼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고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 호텔의 이제 지도인데요.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신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먼저 상업 지역을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상업 지역을 여기가 이제 해당 호텔이에요. 여기가 해당 호텔이고 경쟁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상권에 호텔이 4개밖에 없죠? 네, 빨간 점이 호텔이니까 여기에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상권 자체가 다릅니다. 대로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네, 상업지역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가 이렇게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로변, 큰 대로변이죠? 그 큰 대로변을 끼고 이쪽 왼쪽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오른쪽도 이렇게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네, 이쪽 있죠? 네, 이쪽도 이렇게 네. 이 공간이 상업지역이고 이 공간이 상업지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상업지역 안에 이렇게 보시면 네, 이 호텔이 해당 호텔까지 해서 총 4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해당 호텔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상 호텔입니다. 대상 호텔. 이 호텔이 아주 매출이 잘 나와요. 이 호텔이. 네, 그리고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매가가 대비했을 때 제가 브리핑 드리는 호텔에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린 이 호텔이 훨씬 더 높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석을 마친 호텔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상권에 여기에 이제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대형마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요. 대형마트가 있고 CGV도 있습니다. CGV가 있으면 영화관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20대 주 고객을 우리가 조금 유치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권 안에 대형마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도 이 안에 상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자나 유흥도 이쪽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인 고객이 좀 많이 오는 상권이고요. 출장 비즈니스도 역시나 좀 오시는 상권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연인 고객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이 한 30% 정도 이렇게 오시는 고객이고요. 이 마트가 상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어떠한 상권의 공공기관, 네. 그 다음에 이런 대형 마트,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피스, 배후 수요라고 그러죠. 배후 수요. 네. 배후 수요. 가장 멀리 배후 수요, 종합병원, 그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더 바깥쪽으로는 뭐죠? 아파트죠? 그죠? 네. 네, 아파트. 그 다음에 가장 인접한 상권에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죠? 네, 호텔을 끼고 있는 상업지역에는 이제 먹자, 유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권, 이런 게 아주 좋은데, 지방에서도 보시면, 수도권 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권이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따라서 본 상권처럼
이렇게 대형 마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대형 마트에, 그죠? 이 대기업에서 말이죠. 이쪽에 땅을 사서, 대형 마트를 우리가 짓겠다라고 평가한 거는 이 상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형 마트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대형 마트를 끼고 있는 상권은 말이죠. 이들이 바로 검증을 해준 상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권에 호텔이 입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일단은 좋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업소와 선의의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평범한 영업 방침이나 평범한 시설로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최대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는 우리가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다. 여차 잘못하면 어떻다?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부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정도 좀 포함이 돼야만이, 이 삼박자가 트라이앵글이 돼야만이 우리가 고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한 가지라도 엇박자가 났을 때에는 조금 우리가 평균 수익률은 누릴 수 있으나 고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에는 조금 벅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상권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나머지 이제 경쟁업소가 여기가 하나 지워졌네요. 총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5개예요. 4개가 아니라 여기 하나 안 보이네요. 총 5개입니다. 5개 중에 해당 호텔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 이 호텔, 경쟁 호텔을 제외하고는 다 노후화가 다 진행이 된 호텔입니다. 노후화가.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경쟁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독점 상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네.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상권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해당 고객이 우리 호텔로 거의 이쪽으로 많이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호텔을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쟁 호텔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2등 할 바에는 5개 호텔 중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운영 노하우까지 첨부해서 여러분의 열정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말이죠. 5개 호텔 중에 우리가 1등을 못할 바에는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서 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말이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우리가 20억 레버리지 효과를 이금융을 통해서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20억. 이금융 기준으로 이자율 5.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1억 3천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08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3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본 호텔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건물이 아주 반듯반듯합니다. 대지도 아주 반듯반듯해가지고 딱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호텔이 분위기가 나옵니다. 외장부터가. 한번 임장을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기대 수익률 보시면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하시죠. 12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매달 세후 네, 순수익을 보시면은 2,75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7.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5%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그래서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금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포인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